안녕하십니까. S22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농담입니다.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2 울트라 플러스 노멀 등 22 시리즈군의 모든 폰들이 전시가 되었다고 해서 얼른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뛰어가서 보고 만져보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전작 대비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 향상이 있다고 소문이 난 폰이라서 매우 기대가 되었고, 매년 갤럭시 시리즈의 신작이 나오는 이때쯤은 저 나름대로의 축제 기간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3D풀에 다녀왔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군들 중 S22 울트라를 구입하려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폰 카메라의 성능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찍는데 거의 30% 이상을 폰으로 커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의 카메라 능력, 동영상 촬영 능력은 제게 있어서 새로운 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저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쓰고 있습니다. S21 울트라를 쓰고 있는 이유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언제나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폰의 카메라가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0배, 3배의 광학 줌이라든지 초광각 촬영이라든지 여러 화각대의 촬영이 가능하면서도 야간 모드, 프로페셔널 모드, 슬로우 모션 촬영 등의 다양한 기능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결과물 퀄리티가 폰 카메라 치고는 평타 이상은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의 영상부터 일반적인 밤 사진 촬영, 낮 사진 촬영 등 폰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모든 영역의 커버가 가능할 만큼 워낙 스펙트럼이 넓고 좋아서 무겁고 크기는 하지만 갤럭시 S21 울트라를 현재 메인폰으로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S22 시리즈군에서도 울트라를 구입하려고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카메라 아니었으면 애초에 노멀이나 플러스를 구입했을 겁니다. 사실 카메라 때문에 S21 때도 플러스를 쓰다가 팔고 S21 울트라로 다시 바꿔 썼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수납식 S펜 때문입니다. S21 울트라에서는 펜이 수납식이 아니라서 정말 불편했었죠. 제가 항상 노트 시리즈를 메인폰으로 썼던 건 펜 때문이었는데 노트 21이 나오지 않으면서 갤럭시 노트가 사라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22 울트라가 노트 시리즈를 정식으로 계승하게 되면서 수납식 펜 때문에라도 무조건 울트라로 구입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수납식이라는 장점과 함께 펜에는 블루투스 기능 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갤럭시 워치 4와 함께 사용하면 어떤 화각과 각도를 찍고 있는지 미리 보기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S22 울트라와 워치 4의 카메라 기능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제 촬영을 할 때 큰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같이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나 특별한 기능이겠지만요. 세 번째 이유는 최신형 올인원 안드로이드 하이엔드 폰이라는 점입니다. 4나노 공정의 AP를 쓰게 되면서 얻게 될 장점일 텐데요. 카메라 섬 자체가 사라지고 카메라 렌즈만 나와 있는 상태로 디자인 완결을 지었다는 점, 그 많은 모듈들을 넣으면서도 펜 수납도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도 대단하고, 또한 그 상태에서 배터리 용량도 그대로 예전작과 똑같이 5000mAh를 유지했다는 점도 큰 장점이겠죠.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갤럭시 노트 22의 느낌 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전작인 S21 울트라와 같다는 점 또한 좋았습니다. 이번에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1Hz부터 120Hz까지 가변으로 화면 주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더 밝게 화면을 바꾸어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 디스플레이 전면과 바디 뒤쪽에도 모두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 강화 유리를 넣어 생폰으로 갖고 다녀도 진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S22 울트라를 선택한 이유들이었는데요. 실제로 폰을 보고 와서 첫인상과 디자인, 카메라 성능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에 기술해 놓았으니 가볍게 한번 훑고 가시죠. 제대로 된 S22 울트라의 리뷰는 폰이 배송 왔을 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22 울트라의 첫인상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호불호의 영역이겠지만 화이트 색상과 블랙, 그린, 버건디 색상 모두 약간 무광 같은 느낌의 색 자체의 느낌도 마음에 들었고, 디자인의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 모두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S22 울트라만 보다가 옆에 같이 전시되어 있는 S22 노멀, 플러스 모델들을 보니까 플랫한 평면 디스플레이를 차용하고 있고 뭔가 S21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도 더 단단한
느낌으로 디자인된 S22 플러스와 S22 노멀의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더군요. 굉장히 세련된 만듦새 때문에 카메라와 펜만 아니라면 메인폰으로 S22 노멀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린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라 어두운 계열의 무광 그린 색상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원래대로의 제 취향이라면 흰색의 S22 울트라를 예약했겠지만 계속 써오던 폰과 저희 집 차량들의 색상이 모두 흰색이라 이번에는 좀 특이한 색상으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때부터 S펜을 지원해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납되지 않는 방식으로 따로 들고 다녀야 했기에 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항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메인폰으로 썼던 저로서는 S21 울트라를 쓰고 다니는 동안 매우 불편했었어요. 펜이 수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수납되는 S펜이 이번 S22 울트라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써보았는데요. 정말 필기감이 좋더라고요. 노트 10 플러스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트 시리즈는 쓰지 않았는데 필기를 해보니 왜 그동안 노트를 열심히 써왔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S21 울트라의 필기감도 정말 좋았거든요. 노트 10 플러스에 비하면 정말 많은 발전,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펜 반응성보다 3배 좋아졌다 라는 수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펜을 수납하고 언제든 원할 때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훨씬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미팅이나 필기용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5에 애플펜을 따로 들고 다니거나 갤럭시 S21 울트라에 S펜을 따로 들고 다녔었는데, 앞으로는 갤럭시 S22 울트라만 들고 다니면 편하게 필기할 수 있으니 따로 펜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에서 해방된 느낌이라 정말 좋습니다. S펜 때문에 아이폰을 메인폰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노트 시리즈만을 써왔던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더 견고히 해줄 듯 싶습니다. 펜이 왼쪽에 수납되는 방식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에 펜 수납 공간이 있었다면 더 편했겠지만, 아무래도 잔망경 방식의 큰 카메라 모듈이 폰 반대쪽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른쪽에 펜을 수납할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왼쪽에서 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수납 위치는 아쉬워요. 그리고 필기가 가능한 폰의 경우에 제발 좀 평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주었으면 했는데, 이번 S22 울트라도 여지없이 엣지 디스플레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엣지가 둥그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가장자리 때문에 필기를 할 때는 굴곡에 따라 필기감이 왜곡되니 필기감이 도움이 안 될 수밖에요. 왜 필기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에 자꾸 굴곡을 집어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상 노트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앞 뒤쪽이 대칭되는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 앞 뒤쪽 모두 엣지를 넣은 모양인데, 디자인이나 그립감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으나 역시나 필기를 위해서는 평면이 훨씬 좋습니다. S22 노멀이나 플러스의 평면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훨씬 제게는 좋은 요소로 다가오더군요. 당연히 필기를 위해서도 좋지만 액정 필름을 붙인다거나 엣지 디스플레이로 인한 액정의 왜곡이나 빛 반사가 없어서 영상을 볼 때도 평면 화면이 훨씬 좋다고 느껴집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냥 올려두고 펜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도 덜그덕거려서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안정적인 필기를 위해서는 케이스 필수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폰을 사면서 카메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카메라의 성능과 동영상 촬영 성능은 폰이 배송되고 나면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아보겠지만, 오늘은 원래 쓰고 있는 S21 울트라와 새로 나온 S22 울트라를 비교하여 카메라 성능을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작인 S21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은 편이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비교를 해본 게 아닌 대리점에서 잠깐 만져보고 찍어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나중에 더 많은 환경에서 비교해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틸 촬영 결과물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S21 울트라와 비교해 거의 같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약간은 작아졌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폰 카메라도 거의 1인치에 육박하는 0.75인치 정도급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기에 1인치 카메라들과 사진 퀄리티의 차이는 엄청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인치 센서급 카메라들보다 절대적으로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크기가 작으니 소니의 RX100이나 루믹스 LX10 같은 카메라들을 상회하는 이미지 퀄리티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S22 울트라의 사진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면서 보고 있어도 상당히 흐뭇해집니다. 겨우 1년 안짝으로 이미지의 퀄리티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영역인데 말이에요. S21 울트라에서는 너무 가까이서 찍었을 때 뒷 배경이 너무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f1.8에 상대적으로 큰 이미지 센서를 쓰고 있어서 벌어지는 오히려 좋은 건데도 단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심도가 얕게 표현되는 부분을 적절히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잡아냈고요. 또한 초점이 잡혀있는 부분의 이미지의 디테일과 전체적인 결과물의 조합이 아주 단단하고 깔끔하게 찍혀나와 스틸 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진의 결과물이 단단해졌다라는 걸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폰으로 찍는 사진들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가볍게 날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작은 폰 카메라의 렌즈 만듦새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벼워 보이는 색감이나 피사체의 경계선 부분의 어설픈 처리 등등 한참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폰 사진 결과물은 진득하게 느껴지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22 울트라에서는 이 부분을 꽤 견고히 해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발전은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카메라 특유의 진득하고 견고한 이미지와 폰 카메라의 그 특유의 날아가면서 가벼운 이미지의 그 차이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S22 울트라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그게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발전이든 혹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든 간에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슈퍼 클리어 렌즈라는 비투과율이 아주 좋은 렌즈로 교체된 결과라는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후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광학적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 슈퍼 클리어 렌즈로 바뀐 장점이 반영된 사진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S21 울트라를 만약에 쓰시면서 단순히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폰을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비추입니다. 제가 폰을 굳이 S21 울트라에서 S22 울트라로 바꾸는 이유는 카메라의 성능이 나아졌기도 하지만 수납식 S펜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폰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스틸 사진의 퀄리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들일 정도의 값어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배 줌, 3배 줌의 망원 카메라 역시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와의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에서 두 폰 간의 화질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정도인가요? 과연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하지만 S21 울트라에서 조금 거칠게 표현되었던 이미지의 결과물이 S22 울트라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바뀌었고 그 차이는 누가 봐도 확대해보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보정을 했는지 혹은 물리적인 렌즈의 빛의 투과율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뀐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좀 더 소프트웨어 보정 등으로 그렇게 바뀐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전 세대와 이번 세대와의 결과물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영상은 아직 찍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역시도 많은 테스트를 통해 영상의 퀄리티, 야간 영상의 퀄리티, 야간 사진 촬영의 결과물에 대해 리뷰해볼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갖고 있는 S21 울트라에 만약 S펜이 수납되었다는 형식으로 나왔으면 저는 아마 폰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을 겁니다. 이 기기를 사느라 140만원 정도를 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카메라, 폰 업그레이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140만원이면 기존에 있던 카메라의 렌즈를 하나 더 구입하고 말죠. 전면의 카메라 역시 어마무지한 성능 개선은 아니지만 포토샵에서 확대해보면 피사체 간의 선명함이 약간 더 나아졌더라고요. 전작인 S21 울트라도 4000만 화소의 f2.2의 조리개 밝기를 갖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화소수는 결과물 퀄리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시죠? 저는 오히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대면 수업이나 미팅도 활발해지고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셀카를 많이 찍는 예쁘신 분들을 위해 큰 화면으로 상황을 보며 촬영을 할 수 있는 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도 추후에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22 울트라로 바꾸고 난 후에 활용 방안은 명확합니다. 폰으로 영상을 찍고 어디서든 사진을 편하게 찍고 S펜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필기하고 언제 어디서든 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간결해지고 압축되어졌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스냅드래곤 AP가 들어갔기 때문에 엑시노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활용 스냅드래곤 발열을 잡기 위해 꽤 노력을 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설계가 얼마나 제대로 된 성능 발휘를 해줄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아쉬운 건 스펙시트에서 램이 좀 너프된 느낌이라 과연 이게 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S21 울트라는 제가 갖고 있는 512GB 스토리지 초판 모델일 땐 16GB 램이었는데 이번 S22 울트라는 512GB 스토리지 폰에도 12GB 램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램 플러스라는 게 적용되긴 하지만 당연히 물리적인 램이 추가되는 게 좋았겠죠. 네모난 폼팩터의 노트 시리즈를 그대로 개선한 S22 울트라, 추후에 폰이 배송 오고 나면 지속적으로 써보면서 S21 울트라와 한번 비교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기가 나와 기대됩니다. 빨리 배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기가 배송되면 S22 울트라에 관련된 여러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테크 유튜버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